조친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친문은 조선 순조 때 유씨 부인이 지은 국문 고전 수필입니다. 물론 여기에 국문하고 우리말 한글이죠. 그 다음에 한문이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국한문 혼용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아니면 그냥 갈래상 특히 우리가 편의상 구분할 때는 국문 수필로 본다, 한글 수필로 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통한 심정을 제문,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삶을 떠올리면서 그 다음에 슬퍼하는 글을 우리는 제사 지낼 때 쓰는 글, 제문이라고 하는데 제문의 형식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조상하다, 침, 바늘, 문, 글. 그래서 바늘을 조상하는 글이라고도 하지만 또 제친문, 바늘을 제사 지내며 쓴 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말이에요. 조친문이나 제친문이나. 이 작품에서 작가는 바늘을 어인화하여 뭐라고? 어인화하여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면서 바늘에 대한 애정, 바늘의 쓰임새,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등등을 아주 절절하게 여성적인 어조로 섬세한 감수성을 그냥 막 풍부하게 집어넣어서 표현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본문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까요? 유세차 모년 무월 무일에. 자, 이게 우리가 이제는 요즘은 잘 뭐 거의 안 하죠. 하는 집도 있긴 있을 거예요. 큰 대가족의 종갓집에서는 제를 지낼 때 1년에 몇 번씩 제를 지낼 때 이제는 제문을 쓰기도 할 텐데 대부분은 이제 제문을 잘 안 써요. 근데 제문을 쓸 때 항상 어떤 단어가 맨 앞에 나오냐면 유세처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 구절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제문의 형식이라고 본다. 유세차는 이해, 올해의 차례는 이라는 뜻으로 제문의 첫머리에 쓰이는 관용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관용어구 정도로 보면 돼요. 미망인, 죽지 못한 여자, 죽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이건 남편을 잃은 여자, 남편이 먼저 죽은 여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즘은 안 쓰는 단어죠. 자꾸 이제 여성 비하, 뭐 성차별적인 뭐 이런 의미를 많이 가져요. 모씨는 하는 거 보니까 자, 글쓴이가 남편이 먼저 죽고 없는 처지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두어자 글로써 침, 이때 침자가 바늘 침자예요. 그래서 침자 그러면 바늘에게, 바늘이란 놈에게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의인하고 있고요. 고하노니, 이때 고하다는 것은 알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 부녀자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인간 부녀자, 여자가, 부인이나 여자가 대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늘인데, 세상 사람이 귀하니 여기는 것은 흔한 바이로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흔한 물건이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즉, 소중한 줄을 모른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 내가, 여기 아마 내가가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슬퍼하는 것은 나의 정회가 남과 다름이다. 정회, 정과 회포가 남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뭐야? 남들은 흔한 물건이라고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난 이 물건이 되게 소중하다. 어떤 글쓴이는 바늘과 매우 각별한 사이이다. 내지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 통제라. 이때 통제라고 하는 것은 통자가 아플 통자예요. 그래서 쟤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 통제라 그러면 아프구나, 비통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아깝고 불쌍하다. 아하, 글쓴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네요. 너를 너 2인칭 대명사 썼나요? 바늘이죠. 의인하겠네요. 얻어서 손 가운데 지닌지 우금 27년이라 우금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 바늘을 사용했다는 거죠. 와, 대단하다, 대단해. 솔직히 말하면은
요즘은 핸드폰도 몇 년, 2, 3년 하면 그냥 막 바꿔 쓰는 판인데,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쓴다고 생각은 해요. 한 5년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바늘 하나를 27년 동안 썼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알뜰히 조심조심해 가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아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요. 그렇지 어떻지 불쌍하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자, 정서 바로 나오네요.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릴렉스 좀 더 측분하게. 너의 행장과 행장 이런 단어 우리가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니까 체크. 자, 행장 행적 내지는 삶의 과정과 나의 회포, 어떤 추억과 슬픔, 뭐 기타 등등등등등의 감정을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연결한다. 아까 유세차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면 제문 쓸 때 쓰는 단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제문의 형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결국 뭐야? 바늘 부러뜨린 거야. 바늘 부러뜨리고 27년 동안 사용하던 바늘이니까는 그래 감정이 남과 다르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제문을 써요.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글을 쓰게 되는 목적 내지는 동기가 드러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연전에 1년 전에 그게 아니에요. 연년 몇 해 전에 우리 시삼촌이니까 남편의 삼촌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동지상사 낙점을 물어와 동지상사. 자, 요거는요 이렇게 해놓을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동지섣달에 중국에 가는 사신 우두머리 상자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삼촌께서 낙점이라고 했는데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시절에 자, 뭐 사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직에 사람을 올리려면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추천을 받으면 한 사람을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복수의 추천을 받을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과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1등 대상자가 쫙 있을 거니 장원 대상자가. 그러면 이제 임금께서 딱 명단을 보시고 붓으로 딱 먹을 찍어요. 어떤 먹을? 붉은색 먹을 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름 옆에다 점을 딱 찍으면 걔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낙점 그러면 뭐야? 발탁되어 이렇게 되는 거야. 뽑히여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바다 명을 받들어 북경에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이때 바늘을 아마 선물로 사왔나 봐요. 이 쌈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을 세는 단위명사죠. 바늘 몇 개? 간혹가다 이런 걸 묻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바늘 몇 개? 그랬더니 24개. 친정과 원근 가깝고 먼 일가 친척에게 보내고 하인들에게도 쌈쌈이 나누어주고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바늘을 너는 몇 개 가져 너 요거 너도 내가 선물로 줄게 하고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상당히 글쓴이는 잔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 너를 택하여 너가 누군데 방금 부러뜨린 바늘 손에 익혀 지금까지 해포 지내게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라는 건 인연이에요. 인연이 비상이니까는 평범하지 않아. 뭐야 너와 나의 연분이 특별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어버리고 부러뜨렸을 때 오직 너 하나만은 연구히 오래도록 보존하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뭐예요? 너하고 나의 인연이 어때? 매우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네요.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무심해 감정이 없죠. 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 아니하리요.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참, 대단해. 진짜 대단해. 자, 여기까지 결국은 시삼촌께서 중국 동지상사에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바늘을 얻어온 거. 그게 바로 너와 내가 만나게 된 계기가 되네요. 자, 얻게 된 내력이 되네요.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슬하여 한 자녀 없고 아까 미망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방명이라고 하는 것은 팔자가 사나워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인명이 사람의 목숨이 흉완하여 모질고 흉악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미망인이란 얘기야. 가산이 빈궁하여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야? 가난하여 침선 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너로 하여금 생애 라이프 이런 그죠? 생계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지 뭐야 내가 가난해서 뭐했어 삭바느질을 했다는 거죠. 그죠? 바느질로 남의 집 옷이며 이불이며 이런 바느질을 해가지고서는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시삼촌이 동지상사 사신으로 갔다 왔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삼촌이니까 남편의 삼촌이니까 우리하고 먼 일가라고 칩시다. 그거하고 내가 가난한데 뭐 도움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런데 바늘 24개를 일가에게 다 나눠주고 거기다 비복이라는 건 하인인데 하인도 있는데 물론 가난이 하겠지만 가난할 수도 있지 남편도 없으니까 하겠지만 이 정도일까? 라고 한다면 살짝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텍스트 그대로만 본다면 가난하여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바늘을 부러뜨린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의 표현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요 의미이지만 앞뒤 상황을 보면 조금 오바가 심하다. OVER 해가지고서나 과장의 표현이다 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오늘날 너를 연결하느니 오 통제라 이것은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하여튼 이건 뭐예요? 바늘 하나 부러뜨리고 생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간에 엄청 슬프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는 글쓴이와 바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자, 이때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이거 대꾸고요. 어여쁘다 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엾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구나 바늘이여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는 미묘한 품질과 미묘한 섬세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 중에 명물이요 대단한 물건이요 철 중에 쟁쟁이라 가장 뛰어난 존재이라 군계이라 대꾸법이네요. 민첩하기는 백대의 협계교 백대니까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협계교 굳세고 곧기는 만고의 충신 충절이라. 자, 여기도 역시 민첩하고부터 충절이까지 대꾸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사음보 운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안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아, 요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또 하나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다는데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물 중에 명물이여 철 중에 쟁쟁이여 백대의 협계여 만고의 충절이야. 이게 바로 뭐야? 바늘이 가지고 있는 품질이요. 바늘이 가지고 있는 재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나 같으면 여기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물주령의 명물, 2번 철중의 쟁쟁, 3번 백대의 협계, 4번 망고의 충절, 5번 순마국어의 짱.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갑시다. 추호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추호라고 하는데 이건 털이에요. 털이고요. 추는 가을이고요. 그러면 추호, 우리가 흔히 추호도 없다 이러죠. 그죠? 가을이 되면 동물은 털이 되게 가늘어지고 얇아진대요. 그래서 아주 조금도 이런 뜻이에요. 추호도 없다 그러면 조금도 없다예요. 근데 이건 부리가 추호 같다는 것은 뭐야? 가느다란 털처럼 매우 어떻다? 뾰족하다. 그래서 부리는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뚜렷한 귀는 뭐야? 둥구스름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바늘 생각해봐요. 바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늘귀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제 추호 같은 부리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뚜렷한 귀가 되겠네요. 결국은 바늘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의인법이고 직유법이고 대꾸법이다. 능라와 비단의 남봉과 공작을 수놓을 때 능라라고 하는 것은 비단이에요. 그냥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에 남봉이라는 것은 난조와 봉황새 그 다음에 공작새를 수놓을 때 그 민첩하고 신기하면 뭐가 민첩하고 신기해? 그지? 바느질이 민첩하고 신기한 거죠. 근데 그 바늘이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귀신이 돕는 듯하고 귀신이 돕는다고요? 우리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우신저라고 합니다.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인력이라는 건 사람의 힘.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건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바늘이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 서리법이고요. 결국은 바늘의 뛰어난 품질과 재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 슬프구나. 오, 통제라, 인제는, 오, 슬프구나. 자식이 귀하기는 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손은 핸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관리, 영역 밖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비복, 하인이 순하기는 하나, 명을 거스려. 이때 명은 목숨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개격. 일 때도 있나니, 대꾸법이고요.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수응한대요. 수응한다는 것은 요구를 잘 받아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바늘이 앞으로 싹 가고 뒤로 오자 그러면 뒤로 싹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바늘이 내 말을 엄청 베리베리 매니마치하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즉 바늘의 순종적 덕성을 얘기한다. 자, 생각하면 자식보다 낫고 뛰어나고 애게는요 뭐뭐보다 라고 하는 비교부사격이라고 봐야 돼요. 자식보다 낫고 비복보다 나은지라. 천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늘집을 만든 거예요. 바늘집을 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곁고름에 채웠으니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내가 항상 데리고 있을래 하고서는 바늘집을 만들어서 허리에다 차고 다니듯이 그 늘 항상 함께 하였으니 부녀자의 놀이개라. 이게 바늘의 용도죠. 일종의 글쓴이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밥 먹을 적에 만져보고 잠잘 적에 만져보아 너로 더불어 너와 함께 벗이 되어 낮에는 주렴하고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늘 항상 always 이렇게 되는 거야.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 열거를 하고 있네요. 리듬 주고 있는 거 맞아요? 리듬 주고 있는 거 맞아요.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리는 게 뭔데? 그게 바느질의 어떤 테크닉, 스킬이에요. 겹실을 깨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듯. 봉은 봉황새요. 미는 꼬랑지 미자야. 봉황새의 꼬리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갈 적에 한 땀 한 땀 뜬다고 하죠. 그죠? 땀은 단위에 한 땀 한 땀씩 떠갈 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처음과 끝이 딱 맞물리고 솔솔이 붙여내며 조화가 무궁하다. 이거는 시가 바느질 잘한다는 자화자찬 아니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 생에 백년 동거하려고 하였더니 오랫동안 함께 살려고 하였더니 아 슬프구나 슬플랬자죠. 바늘이여 아 슬프도다 바늘이여. 결국 뭐예요? 이별에 대한 슬픔.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바늘과 함께했던 생활을 회상하는 거죠. 오케이? 자, 결국 여기서는 글쓴이와 바늘의 어떤 인연이다. 특별한 인연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금년 10월 초 10일. 이제는 본격적인 사건 발생이다. 그죠? 술시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러니까 외우든가, 제끼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대충 시간적 배경 정도로 봐도 되고요. 초경에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희미한 등잔 아래에서 관대깃을 달다가, 관대깃을 왜 달아? 남편도 없다며! 관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복 중에 하나인데, 삭바느질 한다니까. 어쨌거나 간에 무심중간에 얼떨결에 짝꿍뚱 뚝딱 하고 부러지니 아이고 의성어를 사용했네요. 실감나는 표현이고요. 음성상징어고요. 깜짝 놀란 바늘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늘이요. 뭐예요?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 두 동강이 났구나. 상황 설명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흩어져서 매우 어지러워 마음이 뽀개지는 듯 두 골이 빠개지는 듯. 내가 남자라 그런가? 솔직히 적응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뭐인 듯 하는 거 보니까 직유법이고요. 과장법이고요. 이거 기색 혼절했대요. 기운이 색 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숨이 막히는 거야. 혼절은 기절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숨이 막혀 까무라쳤대요.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할일없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 편작의 신술로도 이때 편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허준 정도 생각하면 돼요. 동의보감. 신술 그러면 신기한 재주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한마디로 살려낼 수가 없구나. 동네 장인에게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장이 한마디로 호비 만들고 난 만들고 하는 거죠. 불루. 이러한 떼이려고 한들 때우려고 한들 어찌 때울 수 있겠는가. 못 때운다. 그렇지. 바늘 부러진 걸 땜을 한다고? 야, 요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이게 가능할까? 어쨌거나 간에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뭐뭐인 듯 역시 과장법이고 대꾸법이죠. 내 팔다리가 잘라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는 거죠. 아깝다 바늘이야. 옵섭을 만져보니 꽂혔던 자리에 없네. 자, 이건 어때요? 일종의 상실감 정도로 보면 돼요. 슬프구나. 내가 삼가지 조심하지 못한 탓이로다.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내 탓이야. 자책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자, 여기까지 요 앞까지겠네요. 그죠? 바늘을 부러뜨린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의 자책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죄한 죄가 없는 너를 죽이니 부러뜨리니 백인이 유아이사라다. 유아이사 나로 하여금 네가 죽었다. 백인이 나로 인해 죽었구나 라는 어떤 고사예요. 그리고 글쓴이 자책이 나타나는데 요건 요쪽으로 잠깐 내려갑시다. 내려가 보면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 진나라 때 왕도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때 친구인 백인이 연락에 도와주어서 풀려납니다. 근데 나중에 백인이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왕도는 백인이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냅뒀어요. 그래서 백인이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도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구해줬어야 하는 건데 백인이 나로 인해 죽었구나 라고 했대요. 그게 백인이 유아이사예요.
결국은 바늘을 부러뜨린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 탓이라는 거죠. 왜? 내가 3가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한탄하며 누구를 원망하리요? 원망할 수가 없다. 이런 걸 4글자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외워두면 좋아요.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재치있고 교묘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겠는가. 바랄 수가 없다. 너가 죽었으니까. 절묘한 의형은 의형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눈앞에 삼삼하고 아른아른거리네요. 그죠? 특별한 재주는 심회가 어때요? 삭막해요. 삭막하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막막하고 쓸쓸하다. 한마디로 바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안타깝고 쓸쓸해진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가 비록 물건이나 무심하지 아니한다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 평생 동거라는 건 함께 사는 거잖아, 그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마음, 정이에요. 이건 보통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 바늘을 남편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함께하는 정인데 남편급으로 생각하면서 너하고 나하고 평생 다시 죽고 난 다음, 죽으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의를 맺자, 뭐 이런 거 정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백년고락과 백년고락, 한평생의 고통과 즐거움과 이런 뜻이고요. 일시생사, 죽고 사는 것을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나고 함께 죽자는 거예요. 한 가지로 한다는 건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노라. 지금 동거지정, 백년고락, 일시생사. 자, 이거는 거의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늘을 무슨 급으로 보고 있다? 남편급으로 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후세에 다시 만나서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불교의 무슨 사상? 윤회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슬프구나 바늘이요. 훗날에 대한 뭐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기약이죠. 나중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마무리 집니다. 뭐라고? 오에제라 바늘이요.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문의 형식으로서 오에제라는 요걸 마지막에 이제 뭐야? 제문을 끝내면서 이제는 넣는 관용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유씨 부인의 조친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국문수필이고요. 교술갈래이다. 교술갈래 수필 뭐 이런 것들이죠. 가사. 자, 추모적이고요. 고백적이고요. 애도적이다. 처음, 중간, 끝 3단 구성이면서 회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러진 바늘에 대한 애도이다. 솔직히 나는 이거 조금 적응 안 되긴. 하기만 내가 엄청나게 소중하게, 한마디로 내 아이템 중에 1호가 예를 들어 훼손되거나 부러지면 가슴이 미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조금 감정이입을 한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템을 잃어버렸거나 내지는 부서졌을 때, 이럴 때 느끼는 감정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제문의 형식을 차용하여 바늘에 대한 추도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때 여기서 제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문,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문은 기본적으로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3단 구조를 갖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유세차로 시작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요, 죽은 사람, 망자죠. 망자의 어떤 행적, 어떤 삶의 내력을 기술하거나 아니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유가족이 되겠나요? 후손이 되겠나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뭐 이때 감정은 슬픔이겠죠. 마무리는요, 상향하면서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끝납니다. 자, 요것이 조친문으로 가볼까요? 조친문으로 간다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침자에게 고하노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요 대목과 함께 이 글은 침자,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한 제문이다. 이 제문을 내가 왜 쓰는 줄 아느냐? 바늘을 부러뜨려서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결국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이시삼촌께서 동지상사로 낙점을 물어와. 너를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죽은 사람의 행적이 나오죠. 바느질도 하고 땀땀이 하고 그 다음에 수미가 상응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늘을 얻게 된 내력과 바늘의 품질과 체주 그 다음에 부러지게 된 과정 죽음이죠. 그에 따른 슬픔 등등등등등이 쭉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온다. 그 다음에 오 에제라 바늘이여 이게 이제는 여기 있는 상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 날 동거지정을 다시 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후세에 만날 것을 기약한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조치문도 제문의 형식을 그대로 따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을 의인화였으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니까 할 말 없고 작근동에서 음성상징어가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감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작근동에서 음성상징어가 나왔다. 요거 하나로 끝난 거예요. 2번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인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과장법이 쓰였나요?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 겨우 정신을 차려. 자, 결국 뭡니까? 슬픔이죠. 다음에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뭐예요? 직위법이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같죠? 대꾸법이죠. 슬픔이죠.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체질이라고 해서 바늘을 의인화하고 있나요? 의인화해서 결국 너에 대한 뭐예요? 이런 것들은 바늘에 대한 애정과 바늘을 잃어버린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 대목 좀 보실까요? 요 대목 봅시다. 나의 신세 방명하여 스라의 한 자녀였고 인명이 흉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더니 오늘날 너를 연결하느니 어우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시미로다. 아깝다 바늘이여 어여쁘다 바늘이여 너의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진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래요. 사음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꾸, 열거, 비유, 영탄, 의인 등등등등이 어때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섬세한 관찰과 세심한 표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나 같으면은 일정한 어떤 글자 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무엇을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왜? 이 글은 산문이잖아요. 산문인데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죠.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막 뻑뻑뻑뻑 팍팍팍 펑펑펑펑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상황과 그다음 바늘에 대한 심정을 운율을 통해서 어떻게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쪽 부분이 더 내 마음에 쏙쏙 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제문의 형식을 취해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의인화를 하여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음성상징어, 다음에 비유, 과장, 대꾸 등등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바늘에 대한 애도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딱 적용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유씨 부인의 약간 오바가 있는 그렇지만은 상당히 감각적인 화자의 어떤 섬세함이 잘 드러나는 조친문이라고 하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